두 명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와 루나는 유명하고 비싼 미용실에 왔습니다. 처음에 미용실 관리인은 한 명의 헤어스타일리스트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어디론가 전화를 한 후 또 한 명의 미용사를 찾았다고 반갑게 말했어요. 에밀리와 루나는 동시에 머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머리를 하던 중에 두 친구는 헤어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일까요? 두 헤어스타일리스트 모두 평범한 가위를 사용하지만 왼쪽 사람은 헤어스프레이 대신 벌레 스프레이 캔을 들고 있어요. 네, 그게 큰 단서예요. 메리와 남동생 알렉스는 숲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어요. 둘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알렉스는 화가 나서 가버렸어요. 몇 분 후 메리는 알렉스를 쫓아 달려갔어요. 메리도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생이 걱정됐어요. 곧 메리는 작은 강에 다다랐습니다. 한 남자가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10대 한 명을 봤나요? 메리가 물었어요. 네, 방금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갔어요. 하지만 메리는 그 남자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보트가 반대편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노는 남자 옆에 놓여 있어요. 노가 없이 어떻게 배로 강을 건널 수 있었겠어요? 세 명의 죄수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부자예요. 누군지 추측할 수 있나요? 스테이크랑 새우를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셔츠에 붙은 작은 명찰은 그가 요리사라는 걸 보여주고 그는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걸 좋아해요. 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감옥에서 보석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세 번째 남자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감옥에서 눈에 잘 안 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귀중품이나 신분을 보일 만한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금요일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보기 위해 큰 강당에 모였습니다. 선생님은 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어느 학생인지 알 수 있나요?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학생 C예요. 마치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에는 답이 적혀 있습니다. 마르타는 저녁에 집 근처 공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두웠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서 도망쳤어요. 마르타는 도둑을 쫓아갔어요. 마르타는 범인이 여자라고 확신했지만 외모나 옷을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는 학교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르타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3명의 교사가 있었어요. 마르타는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고 곧 누가 자신의 가방을 훔쳐갔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여자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도망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마르타의 가방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하지만 왼쪽에 있는 여자는 어깨에 커다란 쇼핑백을 메고 있어요. 진짜 선생님은 교실에서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여자가 분명히 가방을 가져간 사람일 거예요. 조나단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저녁 늦게 몰래 집에서 나왔어요. 매우 조심스럽고 조용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 모두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조나단이 자정에 돌아올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나단이 울타리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우승자가 될 거예요. 상은 일주일 동안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잠들지 않으려고 조나단의 아버지는 TV를 켰어요.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자리를 잡고 책을 읽었어요. 할머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고 엄마는 방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조나단을 발견하게 될까요?
엄마요. 엄마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누가 미래에서 왔는지 맞춰보세요. 석기 시대에는 손전등이 없었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틀림없어요. 바닷속 왕국에서 스테이시는 용왕을 만났습니다. 그는 3명의 인어들에게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용왕은 스테이시에게 최근에 아내가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스테이시는 우연히 해안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스테이시가 용왕의 아내인 인어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수 있도록 어떤 인어가 아내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세 번째 인어예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에요. 리사는 유명한 톱 모델이었어요. 사진 촬영 중 탈의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리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매니저는 매우 걱정했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리사의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이 리사의 화장을 했고 리사가 무얼 먹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청소부는 유기농 비알레르기 제품으로 탈의실을 청소했다고 말했어요. 리사의 라이벌인 노라는 하루 종일 촬영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범인은 누구일까요?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날 리사가 삼킨 건 립스틱뿐이었어요. 한밤중에 데니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은 외출한 게 분명해요. 밤에는 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요. 데니스는 아이들을 확인하러 갔어요. 캐서린, 루스, 레리 3명 모두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누가 집에서 몰래 빠져나갔었는지 맞춰보세요. 루스였어요. 커튼 뒤에 더러운 운동화가 숨겨져 있고 침대 밑에 감자튀김 몇 조각이 있어요. 브렌다는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어요. 기차 안은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금팔찌를 벗어서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몇 분 후 기차는 터널로 들어갔고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터널에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있던 팔찌가 없어졌어요. 브렌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내 팔찌를 가져갔어요. 그 칸에는 단지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렌은 자신은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핸드폰으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레고리는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고 말했어요. 누가 팔찌를 가져갔을까요? 헬렌이었어요. 처음에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팔찌를 가리느라 손목을 덮고 있어요. Oh no! 사라는 토요일에 아이스크림을 샀지만 무슨 맛인지는 비밀로 했습니다. 일요일에 일어났을 때 모든 아이스크림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제임스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메리는 오후에 카라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돼서 속상하다고 했어요. 조는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것도 몰랐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메리예요. 아이스크림 맛은 비밀이었어요. 카라멜 맛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여기서 누가 진짜 인어공주인지 알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남자니까 인어공주는 아니겠죠. 오른쪽에 있는 소녀는 태양 아래서 쉬고 있고 물 밖으로 나와 있어요. 진짜 인어라면 태양 아래서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슈퍼마켓에 도둑이 들었어요. 1월, 4월, 6월 총 3건의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보안 카메라가 이 사건을 녹화했어요. 경비원은 비디오를 자세히 보다가 갑자기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알아챘습니다. 그 후 도둑의 신원은 분명해졌어요. 뭘 눈치챘을까요? 임산부였어요. 그 주의 깊은 경비원은 1월에 그 여자가 임신 6개월에서 7개월쯤으로 보였다고 생각했어요. 6월에 그녀의 모습은 똑같아 보였어요. 그 임산부의 배는 아기가 아니라 햄통조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도둑이 동네 은행을 털기로 했습니다. 그는 은행원 복장을 하고 금고에 몰래 들어가려는 멋진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금고에 다가가면서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경비원을 보았습니다. 도둑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은행원 한 명이 문으로 걸어왔을 때 숨어서 경비원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경비원이 12라고 했어요. 직원은 6이라고 대답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금고 앞으로 다가왔어요. 경비원이 6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3이라고 대답했고 접근 허가를 받았어요. 도둑은 태연하게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10이라고 말하자 강도는 자신있게 5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즉시 체포됐어요. 그렇다면 도둑의 대답은 왜 틀렸으며 대신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답은 단어의 영어 글자 수와 관련이 있어요. 12는 6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6이었죠. 6에는 3개의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자, 이제 도둑이 3이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둑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똑똑하지는 못했네요.